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자네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면서 주고받은 사랑뿐이라네. 저승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뿐이며 이 세상에 남겨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오직 사랑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인생을 살면서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사랑 없는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네. 이것이 바로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사랑인 이유이지. 사랑은 자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네의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때만 자신들의 삶 속에도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그들은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랑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먼저 자기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결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걸세. 사랑은 우리가 창조해야 할 그 무엇이거든.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사랑의 비밀의 저자 애덤 잭슨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자연건강요법 치료사, 자기변화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극복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써서 출판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변화와 동기를 유발하는 명강의로도 유명한 그는 인간 심리에 대한 분석적이고 치밀한 논리와 종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동양적 사고방식을 결합한 독특한 인생론을 설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헬렌 켈러. 우리는 모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이 맺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관계를 찾는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사랑을 찾고 염원하는데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이 우리가 갈망하는 최고의 것이라면 어째서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일까? 왜 부모들 중에 어느 한쪽만이 홀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일까? 왜 도시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랑은 운명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다. 사랑은 그 속에 빠지거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야 할 그 무엇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창조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사랑의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 어디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독신으로 홀로 있든 아니면 불행하고 진부한 관계 속에 얽혀있는 삶은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 사랑의 비밀은 20대 후반의 남자인 나가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한 중국 노인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친구의 결혼 피로연 연회장 댄스홀 한복판에서 한 쌍의 노부부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정겨운 눈길을 주고받으며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중국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사랑의 관계와 충만한 결혼 생활과 풍요로운 사랑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쉽다네. 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자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일세.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야.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리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 다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몇 가지 비밀은 알 필요가 있네. 바로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일세. 그리고 그 중국 노인은 나에게 10명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해주고 사라진다. 나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알아가고 나는 나와 영혼이 닮은 여성을 만나 손을 맞잡고 인생을 함께 걷는 이야기입니다. 애덤 잭슨은 이 책에서 실제 인물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생각의 힘. 사랑스러운 생각이나 느낌을 가슴에 채운다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자네의 생각을 바꾸게나. 그러면 자네의 경험도 바뀌게 되지. 사랑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이 담긴 생각은 사랑의 체험과 사랑의 관계를 낳는다. 자기 긍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바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그녀를 만났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랑이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비밀, 존중의 힘.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거야. 상대를 먼저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대상도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 존중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를 대할 때도 기꺼이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을 거야. 친절하면서도 사려 깊게 상대를 대한다는 거야. 상대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사랑할 수 없다. 존중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이렇게 자문하라. 나는 나 자신의 무엇을 존중하는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으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난 그들의 무엇을 존중하는가? 세 번째의 비밀, 베풀매의 힘. 베풀매의 힘은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그 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주는 행위는 두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틀림없이 가져다 주지요.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주는 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베풀어라. 언제나 친절을 행하라.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자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라. 행복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비밀 공식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네 번째의 비밀, 우정의 힘. 진정한 사랑은 성적인 맥락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정에 뿌리박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생떼찌 베리가 말했듯이 사랑은 서로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선 우선 진정한 친구를 발견해야 한다. 사랑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 우정은 사랑의 씨앗이 성장하는 토양이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낳고 싶다면 먼저 우정을 싹틔워야 한다. 다섯 번째 비밀, 접촉의 힘. 접촉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있어. 접촉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벽을 무너뜨리지. 접촉은 기적을 낳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자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는 거야. 그러면 가슴도 저절로 열리는 걸 발견할 수 있어. 또한 접촉의 힘에 의해 고무된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할 수도 있고. 접촉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장벽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맺는 강력한 표현 중 하나이다. 접촉은 육체적, 정서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 더 수용적이 되도록 만든다. 접촉은 육체를 치료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신의 팔을 벌리면 가슴도 열린다. 여섯 번째 비밀, 놓아버림의 힘.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해요.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해요.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당신에게 되돌아오면 그건 당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것이 아니다. 설사 안정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용서를 배워야 하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버려야 한다. 사랑은 두려움, 편견, 애고, 조건 등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오늘 난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리겠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일곱 번째 비밀, 교류의 힘.
사랑은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니야. 마치 한 그루의 식물처럼 성장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시들어서 죽기도 하지. 이는 전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때 교류는 마치 물과 같은 존재야. 물이 없다면 식물은 시들어 죽지. 사랑도 마찬가지야. 솔직하고 열린 가슴으로 교류하는 법을 배우면 삶은 변화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교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알게 하라. 사랑해 라는 마법의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남을 칭찬하는 그 어떤 기회든 놓치지 말라. 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연서를 남겨라. 그것이 그들을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되어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는가? 8번째의 비밀, 인정의 힘. 인정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야. 자애로운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이에게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일도 너를 사랑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아.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늘 사랑하지. 풍요로운 사랑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정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 드러날 것이다. 인정은 사랑의 진정한 테스트이다. 사랑의 관계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사랑의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인정했을 때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인정은 취약한 관계와 굳건한 관계를 명백히 구분한다. 9번째 비밀, 열정의 힘. 열정은 사랑에 불을 붙이고 생생하게 유지시키는 마법의 불씨죠. 이 불씨를 잃으면 관계도 죽어가죠. 곧바로 죽지 않고 천천히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깨어보면 열정은 사라지고 더 이상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생생하게 유지한다. 지속적인 열정은 육체적인 매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깊은 인정, 열광, 관심, 흥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난날 열정을 느꼈던 경험을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열정을 창조한다. 기발한 임기웅변과 깜짝쇼는 열정을 창조한다. 사랑과 행복의 본질은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10번째 비밀, 신뢰의 힘. 고립감과 외로움에 지치다 보면 언젠가는 특별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걸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도 전에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사랑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뢰를 배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지요. 자신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는 길이지요. 바꾸어 말해 신뢰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파트너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가치 있는 방식이지요. 신뢰는 모든 사랑의 관계의 필수 요소다. 신뢰가 없으면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상대도 덫에 걸린 느낌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질식한다.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라. 상대가 자신과 어울리는지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난 상대를 완전하면서도 솔직하게 신뢰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결혼이나 함께 살기를 생각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 우리가 사랑의 비밀 10가지를 행동과 정서적 감정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하고 참된 사랑을 창조할 것입니다. 애덤 잭슨은 또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10가지 방법과 사랑을 자신의 관계 속으로 되돌리는 10가지 법칙도 전해줍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10가지 방법. 인생의 동반자가 나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녀, 그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그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공통의 목표와 이상, 공통의 관심사와 신념이 있는가? 서로 함께할 때 상대에게 속한 느낌이 드는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과 자유를 주고 있는가?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 둘 다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열정을 느끼는가? 그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가? 사랑을 자신의 관계 속으로 되돌리는 10가지 법칙. 내 요구만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도 생각하라. 자기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나 자신을 존중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파트너의 존중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항상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상대와 친구가 되어라.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으로 추구할 것을 찾아라. 정열적으로 포옹하고 접촉하라.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상대를 맞이하라. 과거를 놓아버리고 용서하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교류하라.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라. 그리고 상대를 가장 첫 번째에 놓아라.
서로의 관계에서 열정을 재창조하라. 상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 관계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라. 온갖 기회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네. 사랑의 기회를 포함해서 말이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지.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은 수천 년 전 고대 성자와 예언자들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일세. 그 비밀엔 10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단순한 사랑이 아닌 풍요로운 사랑을 창조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일생 동안 자네와 함께 있을 걸세. 나는 너에게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내적 행동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랑 속에는 무엇을 갖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적게 가질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창조하는 10가지 비밀은 존재의 성숙을,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키포인트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선 먼저 우정을 싹 틔워서 참된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선택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일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듯이 참된 사랑은 인생을 함께하는 자세에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애덤 잭슨이 우리에게 알려준 참된 사랑을 창조하는 비밀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화음이 잘 맞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풍요로운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풍요로운 사랑이 주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